자, 드디어 왔습니다.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려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에서부터 차분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의 가장 큰 주제는 이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여 사용할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이 새롭게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누가 무엇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차분히 볼게요. 이 단원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학적 에너지를 전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편리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USB형 선풍기, 전기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입니다. 글을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수영장에 왔어. 한쪽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다이빙 때 높이가 모두 달랐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입수할 때 속력이 빨라서 운동 에너지가 더 크대. 다이빙을 할 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수록 운동 에너지가 왜 운동 에너지가 클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단순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에 다 쓸게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둘을 합한 걸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이 서로 전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물체가 움직일 때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위든 아래든 앞으로든 뒤로든 움직이면 갖는 에너지를 말해요. 물체의 질량에 움직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속력을 곱합니다. 근데 이때 속력은 제곱을 곱해주고요. 2분의 1 값을 해준 이것이 바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익숙하다면 기호로 표기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물체가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이라고 하는 건 뭐 바닥이든 책상이든 기준점을 갖고 위로 혹은 높이에 위에 있을 때라고 보면 됩니다. 위치에 있을 때 갖는 에너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 역시 질량,
질량 곱하기 높이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높이는 기준점에서 높이가 되겠고요. 우리는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9.8이라는 이 상수값 숫자를 곱해 두어야 돼요. 이래서 우린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물체에 속력을 갖고 있고요. 이 물체가 높이를 갖고 있대요.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9.8 같이 써주고 질량의 높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얘랑 얘가 서로 더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다, 이것만 새로 배웠지, 앞에 있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모두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자, 위로 던져 올린 물체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 같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있는 해보기를 보면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기준점. 그러니까 기준점이란 말은 높이가 0이란 소리겠죠. 자, 제가 여기서 공을 위로 던질 거예요. 위로 던지면 속력이 제일 빠르겠죠. 이 지점에서 속력이 제일 빨라질 겁니다. 왜?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높이는 지금 최소죠. 기준이 여기였으니까.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갈수록 속력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게 되겠죠. 높이는 여기 0부터 쭉 올라갔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올라간 공은 거기서 계속 올라가나요? 계속 올라가지 않죠. 왜냐면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높이가 최대이고 속력은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가 되겠죠. 왜? 방향을 바꿔줘야 되니까. 열심히 달려갔다가 속력이 0이 되어서 방향을 바꿔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됩니다. 자, 높이가 점점 감소하고 있네요. 위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자,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각각 설명해 보자 라고 합니다. 자, 올라갈 때에는 속력의 값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합니다. 왜? 높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높이와 속력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때 공의 질량은 일정한 거겠죠. 자, 줄 그으면서 볼게요. 위로 던져 올린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해요. 올라가는 동안엔 높이가 높아지므로 위치 에너지 커지고 느려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자, 물체가 내려올 때는 색깔을 바꿀까요?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데, 자유낙하라고 하는 건 그냥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내려올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속력이 빨라지고, 이에 따라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둘의 합을 단순히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대요. 그리고 물체가 운동할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데, 이를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게 귀엽죠? 이 그림을 보면 삼각형이 뒤집어져서 위치 에너지가 되었다고 해요. 자유낙하할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닥을 높이가 0인 지점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일 꼭대기에는 속력이 0인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0줄의 운동 에너지를 줬더니 점점 올라갑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여기 중간에 가서 몇이 될까요? 절반쯤엔 절반쯤의 운동 에너지가 49줄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새로 생긴 건 위치 에너지가 51줄이 생겼다는 소리겠죠. 또 올라갑니다.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왜? 속력이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줄이 될 거예요. 공기 중에 저항력에 대한 내용, 공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100줄의 운동 에너지가 100줄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볼게요. 물체를 던져 올려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던졌다고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고요. 물체 2번,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3번 보면은 널뛰기를 하는 사람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널뛰기 올라갔죠? 사람이 올라갔으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릴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왜? 높은 곳에서 사람이 뚝 떨어지려고 하면 갖고 있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내려오면서 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